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 이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지난 11월 14일 날 개최해서 11월 27일 날 임용을 드셨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한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근무를 하시다 보니 느끼신 점과 그동안의 직원들 간의 그 화합 관계 이런 거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 드렸는데요. 예. 다른 재단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장이 공석이 10개월 되다 보니까 예. 보이지 않게 조직이 느슨해져 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대표라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갔더라도 네. 대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조직의 그 기강은 좀 서서히 잡혀갈 수 있다. 그것이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을 통하면서 또 제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일이 좀 빠른 편입니다. 제 스스로 혼자 빠른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에 그 업무가 정리가 되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뭔가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조직이 뒤에 센터장과 원장이 있지만 다른 조직과 달리 무붕산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센터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재단이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제가 경영기획실 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틀을 잡아가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지금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각오도 대단하시고 네. 이제 임기가 2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임기 동안은 이제 어차피 우리 청소년 수련원의 그 대표 이사님으로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공백 기간이 10개월 동안 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김진태 실장님 많이 쓰신 것 같고 우리 청소년 수련원장님이 이제 두 분이 중점이 돼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이 대표 이사님이 다시 오시고 하였으니 그동안 해제했던 그 청소년 수련원의 조직 개편이 잘 됐다고 하니 저는 더없이 든든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거기 정원이 81명이잖아요. 예. 81명인데 지금 69명. 그래서 12명이 부재 중이었는데 그 12명 부재 중 이유 중에는 근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 이런 게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 퇴직을 원하고 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원들은 이렇게 증원은 언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계획인가요?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데 왜 결혼이 10명이나 되지 물어봤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결혼이 낮은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재단에 비해서 청소년 재단의 인건비가 낮다. 그렇죠. 이 부분은 시에서 정상화시키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보수를 인상시켜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경력 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경력을 갖고서 여기에 취업을 했는데 그 경력 산정이 돼서 호봉이 올라가면서 보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취업을 했다가 이직하는 그런 율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우리 재단의 직원들의 중간 계층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30대 초반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해결을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시는 우리 청소년 재단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직원들이 이직이라든가 뭐
그만 퇴직하는 이런 퇴직률들이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능하고 젊고 추진적인 우리 직원들이 오시는 게 우리 청소년 재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에서도 그 경력 그동안 했던 것도 산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인건비 정산도 조금 양성화 시켜준다고 하면 아마 결혼된 인원은 보충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듯이 98억 1,400억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목적사업 뭐 잉여금, 출연금, 보조금 연간 그 사용 금액이 올해 2025년도 금액은 98억 1,400억이죠. 그렇습니다. 이 돈을 유용하고 적절하게 해서 청소년 재단이 그동안 비어 있고 또 그 양성화된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요? 뭐 비효율적인 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부심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그 3페이지에 보면 그 주요 성과, 주요 현황을 이제 하셨는데 말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2023년도, 2024년도 이제 그 청소년 재단을 운영한 시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한 그 이용률들이 지금 2024년도에 보니까 약 30만 1,400명 정도가 이렇게 찾았네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추진적이고 직원들 증원하게 되면 더 많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평택 시민들이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이재남 우리 그 대표 이사님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가 이렇게 좀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 거를 참 예상은 어렵고요. 하여튼 시설 개선을 꾸준히 하고 환경 개선도 꾸준히 하고 또 우리 수련 시설에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전국에 수련 시설이 208개가 있다고 그래요. 경기도 내가 33개가 있고 그 33개 중에 평택시 청소년 수련원의 선호도가 3번째라고 합니다. 우리 평택 수련원이 네,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있어 보니까 계속 수련생들이 들어오고요. 뭔지 북적북적 막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수련원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게 시설 환경해야 되고 직원들 친절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들의 꾸준한 연말을 통해서 이분들이 수련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하고 문화센터에서는 역시 프로그램을 위한 꾸준한 개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재단을 많이 찾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재단 경영 개선, 사업 환경, 직무 수행에 이렇게 보면 이게 신규 성과 관리 제도 구축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79개 지표에 제도 구축 운영을 한번 신경 써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작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올 3월이면 이제 이 평가 기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확한 직원들에 대한 일하는 분위기는 계속 가자는 의견이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동력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사항이라서 의원님들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그런 좀 평가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려면 한 1,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정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 능률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는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이거 여기 또 보면 또 직원 제한 제도 사업도 이제 14개 정도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추진적이고 뭐라 그럴까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욕들이 지금 많이 보여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든든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추진대로 성과 보고든지 어떤 제도들이 신설되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2025년 주요 업무 방향에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청소년 재단 그 역할 강화의 운영 개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객 이용 환경 개선 검토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청소년 재단에서 올 겨울에 활성화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눈썰매장 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사업 성과는 어땠어요? 여기 눈썰매장을 지금 갈 데가 없었죠. 평택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나 그 어린이들이. 근데 청소년 수련원 그 눈썰매장을 많이 찾는 걸 제가 받고 이야기 들었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뭐 기존 뭐 앞으로 이제 이게 운영이 개장이 언제까지 운영할 건가요? 언제까지? 일단 금년에는 2월 2일 날 저 마감을 했고요. 마감하는 거예요? 예, 올해 효과라고 하면은 일단 지난해 24,000명, 3만 명 정도였나요? 그런데 일단 안전사고가 한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 뭐 10건이었다가 그리고 지난해에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다면 아무리 겨울이다 보니까 휴게실에 들어가면 좀 썰렁했던 분위기였다.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들을 작년보다 4명 더 배치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올해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날씨가 추웠던 적이 있었지만 평균에 비해서는 날씨가 좀 온화했습니다. 그렇죠, 눈을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눈을 잘 이렇게 제설해서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크게 민원이 발생된 사례는 올해는 없었다. 그러면 올해 2월 1일 날 종결을 졌는데 2월 2일 날 2월 1일 날 종결을 졌는데 그동안 눈썰매장 이용한 그 이용객 수는 얼마나 됐어요? 이게 금년에가 3만 3천 명. 명. 작년에 몇 명이었죠? 작년에는 2만 4천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왔습니다. 작년 대비 한 145%가 그러니까 많이 참여했네요. 아니 저 아시는 분들이 여기 이제 그냥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데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그 코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해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내년 이렇게 올은 지났잖아요. 그러면 내년 저 겨울에 올 연말에서부터 내년 겨울에는 더 많은 사람들 찾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눈썰매장 개장을 좀 양성화하고 더 사용하기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음향 교체 사업비로 해서 5,800만 원을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음향이라는 거는 그 재단 내 강당 어디 체육관 뭐 얘기를 하는 건가요? 무봉산 수련원의 대강당 음향인데 대강당. 이런 게 있습니다. 음향과 조명이 모든 그 강당의 기본 시설이거든요. 나중에 또 연말에 또 예산 이제 올릴 때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1층에 대강당이 있어요. 저 어느 단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배관을 해서 강당을 사용하러 오는 사람이 음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음향 시설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음향이 있는 데가 청소년 문화센터의 강당, 체육관, 이제 거기 청소년 소사벌의 체육관 있잖아요. 그리고 수련원의 강당 세 군데가 있는데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교체가 됐는데 올해는 그 수련원 거 하나만 1억 400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거로. 아 그래요. 그럼 이 예산은 지금 5억 8천만 원.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조기 집행을 위해서 조기 집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보고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음향 시설도 안 좋고 이제 이러면 좀 해주시면 되고 지난번에 그 청소년 그 학교 밖 그 행사할 때 제가 그 문화센터 거기 갔었죠. 그때도 그 마이크 시설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거기도 이제 그래서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상황도 있었고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 그 대표이사님하고 제가 잠깐
거기에 청취도 하고 와서 그 예. 아이들이 진짜 만족해하면서 즐거운 연극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잠깐 보고는 왔는데 여기 볼 때 음향 시설이라든가 조명도 좀 예. 이렇게 손 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뭐 있으면 있으신 대로 하시고 부족하면 차후에 예산 올려서라도 그런 시설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권리 증진 참여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4,25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여기에 그 지금 3가지가 있네요. 청소년 권리 역량 증진 교육 운영, 그다음에 네. 청소년 실태 욕구 조사, 네. 그다음에 자치기구 지원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는 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사업들인가요, 이게? 이제 신규라고 표기했는데요. 이제 예. 좀 확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가 청소년 아니라 실태조사 욕구조사는 지난해도 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했었고요. 예.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김명수 부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예. 실질적으로 청소년 용역 전문기관의 용역을 좀 예. 줘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청소년 자치기구를 저희 재단 차원에서 계속 지원해서 이들로부터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재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이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는 이제 신규로만 하는데 신규도 있겠지만 뭐 확대 사업도 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그 청소년들이 그 권리 증진이나 뭐 어떤 그 역량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비들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비용들은 잘 유유적절하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아까 그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학교 밖 지금 학교 밖 뭐 집 밖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을 붙여서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이라든가 그 학교 밖 그 청소년들에 대한 8대 때부터 저는 이제 이런 그 지원법도 제가 이제 조례도 만들었고 이제 이래서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지난 12월 7일 날이죠. 청소년들 그 뭐 꿈나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센터장님 저 초대하에 제가 가봤는데 너무 아이들이 역량이 강화돼 가지고 너무 연극도 잘하고 여러 가지 진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을 정도로 맑고 아주 발랄하게 이런 걸 잘해 주었을 때 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이거 그 연극 보고 그 저기 얘들 프로그램 보고는 그래서 다시 이것도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래서 얘들이 그 청소년들이 어떤 차별화되지 않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사장님 다시 오셨잖아요. 네. 오셨는데 앞으로 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제가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는 와중에 예. 학교 밖 사업에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어제 그 충무국 업무보고 때 예.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모니터링을 한 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학교 밖 아이들을 보는 문제 시선 이것도 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좀 속으로 좀 뜨끔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에 학교 밖 아이들을 처음에 알면서 다른 시선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런데 그 현직 교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너무 정형화돼 있다. 너무 틀에 짜인 예. 교육이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 말고는 얘네들이 뭐 할 수가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일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는 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센터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애들이 낮에 막 동아리 활동하는 거 보고 뿌듯하게 제가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과감하게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들 보니까 꿈나라, 꿈을 가져라, 예. 즐거운 삶을 살아라 예. 라는 그 타이틀 아래 아이들이 그거를 발랄하게 이렇게 연출해가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예. 다시 한번 우리 저기 의원들도 이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이런 예, 생각을 예. 저는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예. 또 그 이런 아이들도 똑같이 가정이 조금 불우하고 약간 뭐 이렇게 소외되고 이래서 조금 좀 정식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을 뿐이지 똑같은 꿈도 가졌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똑같고 여러 가지 방향성도 똑같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얘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으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우리 그 청소년 그 우리 재단이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도시 평택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 청소년 재단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네. 꼭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오신 이재남 우리 대표 이사님과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여러 실장님, 수련원장님, 팀장님들 함께해서 청소년 수련원이 활성화되고 활기찬 경기도에서 33개 지역에서 4위가 아닌 1위가 될 수 있는 청소년 재단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청소년재단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한회를 선포합니다.